안녕하세요. 부광노인대학 학생 여러분. 저는 부평 흡사치과의 대표원장인 이상희입니다. 저는 위에 보이는 이 사진처럼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치과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은 평안한 나의 치아, 오래가는 치과 치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치아는 평안하신가요? 이 오른쪽에 사진을 보면 굉장히 아름다우신 할머니께서 가지런하고 예쁜 치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나이가 드셔도 아름답고 멋진 치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계십니다. 이 왼쪽에 있는 엑스레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치과 치료를 잘 받으시고 치아가 가지런하게 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분께서는 현재 나이가 93세십니다. 제가 이분을 보면서 확신을 가졌던 것이 치아 관리를 잘 하면은 90세가 넘어도 건강한 치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몸의 매뉴얼을 타고나진 않았습니다. 나의 몸 사용법을 알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되고 치의학이라는 학문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 보고 치과의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연구하는 전문가들을 여러분들께서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꼭 치과를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에서는 여러 가지 지식들이 많은데 그런 지식들이 정제되진 않은 지식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나의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꼭 치과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검진을 받으시고 자신의 몸의 매뉴얼을 잘 알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입니다. 오른쪽의 치아를 보면은 이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 보면은 아래쪽 턱이 앞으로 쭉 나와 있는 것을 보는데요. 치과 치료를 통해서 위의 치아가 앞으로 나와 있는 건강하고 멋진 틀니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입니다. 어떤 문제가 나의 치아를 망가뜨릴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아 우식 질환에 대해서 볼 수가 있어요. 침 1ml에 1억 마리의 세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입안은 세균 덩어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세균들이 입안에 이제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입안에 식사를 하는 찌꺼기들과 함께 모여서 플라그라고 하는 작은 덩어리를 만드는데요. 그게 치아에 붙어서 감염이 되게 됩니다. 환자분들께서 이렇게 물으세요. 이가 썩어도 양치를 잘 하면은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한번 감염이 시작이 되면은 속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양치를 잘 한다고 해갖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제는 치아 우식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사진을 보면은 이 충치가 처음에는 작게 파고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겉면을 보고 범낭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속으로 파고들면은 부드러운 부분들이 상아질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부터는 좌우로 넓게 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충치를 보았을 때 작게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속에서는 크게 커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충치 질환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고 하면은 내가 이가 아파요, 시려요 하고 가게 되면은 이미 신경까지 침투되어 있어서 신경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치 치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증상이 없는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증상이 나타나면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치과를 빨리 방문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치아와 치아 사이 인접치의 충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인접치의 충치는 음식물이 끼면서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이 보통 치과에 올 때는 이가 깨졌어요 라고 하고 치과를 오게 되는데 살펴보면은 굉장히 많이 썩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이에 충치가 많이 썩어서 치아의 형태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가 돼야지 이가 깨지게 되는 겁니다. 또 이 사이의 충치의 특징이 치과에서도 검진이 쉽지가 않습니다. 충치가 작을 때는 굉장히 면밀하게 잘 관측을 해야지 볼 수가 있고요. 엑스레이도 잘 찍어야 되고, 요즘에는 큐레이라고 해서 정량 형광 분석법이라고 하는 장치가 있는데요. 이런 첨단 기기를 통해 갖고 이하고 이 사이의 충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이 사이의 충치라는 것이
생각보다는 발견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기검진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세균의 문제는 치주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잇몸병이라는 것은 이렇게 건강한 잇몸에서 잇몸이 붓기 시작하는 것, 치은염이 생기게 되고 뼈가 녹기 시작을 하는 치주염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점점 진행이 되어서 치아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를 빼게 되는 흔히 바람이 떴다고 하는 풍치가 이제 되게 되는데요. 이게 한번 안 좋아지게 되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잇몸 질환의 특징은 그래서 퇴행성 질환, 한번 안 좋아지면은 다시 원래의 상태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느낌은 괜찮아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은 속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잇몸 질환은 본질적으로 무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사실은 좀 유지하기 힘들 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과 검진을 통해서 미리 진단을 하고 치료를 받아야지 내가 알지 못하는 현재 치주 상태를 알 수 있고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잇몸 수명을 늘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런 습관과 교합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위에 턱과 아래 턱이 서로 부딪히는 시간이 몇 분이냐고 하면은 12분입니다. 그런데 이 이갈이를 하거나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를 꽉 무는 습관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를 무는 습관, 그 다음에 이갈이 이런 것들이 치아를 빠르게 망가뜨립니다. 어떤 경우는 위에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앞니에 이제 관악기를 부시는 분이었는데요. 이렇게 앞니를 세게 물게 됐을 때 이가 망가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게 물게 되면은 이가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양치를 세게 해도 이가 망가집니다. 심한 양치질을 했을 때 치아와 잇몸 사이에 목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심하게 파이는 것을 보고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합니다. 이 치경부 마모증이 세게 진행이 되게 되면은 신경이 노출되게 되는데요. 이가 패여서 신경치료를 하고 이를 씌우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양치도 사실 너무 세게 해주면은 좋지가 않습니다. 또 이가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은 이꽉물기나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버릇들이 쌓이게 되면요. 이가 금이 가게 되는데요. 이가 금이 가게 되면은 그 성질이 유리하고 비슷합니다. 뼈는 부러지면은 서로 구멍을 내면 붙지만은 치아는 한번 갈라지면은 계속해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딱딱한 것을 먹을 때 깜짝 놀랄 정도로 아파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크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크랙은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씌워줘야지 금이 더 진행이 되지 않고 이를 씌울 수가 있는데 늦으면 치아를 반치해야 될 정도로 위험한 병입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큐레이 정량 분석법을 통해서도 치아가 금이 갔는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치아 문제라는 것은 스스로 알아채기 힘든 무증상이고 알아챘을 때는 조금 늦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맡기는 정기검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왼쪽 사진에서는 저희 병원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정기점검 자가 설문지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환자분들 중에 한 분께서 저희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내 치아가 이렇게 안 좋은데 평생 사용할 수 있겠어요? 라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께 검진을 잘 받으시면은 평생 틀리실 일은 없겠습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거든요. 사실 검진만 잘 받으면 여러분들께서 굳이 힘든 치료를 하지 않아도 초기에 잡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개인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것들, 매일마다 집안 청소를 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양치질인데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치경부 마모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양치를 좌우로 세게 했을 때 치아의 목 부분들이 패이거나 잇몸에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평 양치법은 우리가 피해줘야 되는 양치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치질의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보면은 먼저는 이런 이제 회전법과 바스법이 있는데요. 치아를 갖다 댈 때 수직 수평으로 갖다 대는 것이 아니라 잇몸을 향해서 45도를 기울여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를 회전해서 쓸어주는 것을 보고 회전법이라고 하고요. 또 회전법만으로는 요즘에 쓰는 미세모 같은 경우에는 깨끗하게 닦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아 사이를 둥글게 돌려주는 양치법을 보고 바스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회전법과 바스법을 잘 응용해서
융합을 시켜야지 깨끗한 양치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음파 칫솔. 가격대 성능비로 보았을 때는 일반 칫솔을 따라갈 수는 없는데 괜찮습니다. 이 음파 칫솔 같은 경우에도 치태 제거 효과는 굉장히 좀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파 칫솔도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치아와 치아 사이에 공간을 청소해주는 시간 칫솔, 그리고 치실 있죠. 치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써줘야 되는 것이 양치질만으로는 치아와 치아 사이를 깨끗하게 청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또 굉장히 추천할 만한 것이 워터픽이라는 것입니다. 워터픽은 아침과 저녁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수압으로 물로 쏴주게 되는 것인데, 이것으로 치아 사이의 공간들을 청소하게 되면 깨끗하게 치아가 닦이게 됩니다. 그래서 양치법도 회전법, 가스법을 잘 응용해서 양치해 주시고요. 시간 칫솔, 그 다음에 치실, 워터픽을 잘 써주시면 치아 사이가 깨끗하게 잘 닦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오래가는 치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큰어머니가 계시는데 큰어머니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 했던 이 치과 치료는 굉장히 오래 갔었는데 나이 들고 나서 치과 치료를 받으니까 굉장히 만족이 떨어지고 계속 치과에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큰어머니께는 나이가 드셔서 그런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이 치과 치료가 오래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오래 가는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치과에서의 치료는 늦기 전에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은 왼쪽에는 큰어금니가 있고 우리가 앞으로 갈수록 앞니가 있잖아요. 근데 치아의 생김새가 보면은 뒤로 갈수록 큰 힘을 저항을 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나요? 뒤에서부터 문제가 생기죠. 뒤에서 문제가 생겨서 앞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씹을 때 뒷니가 힘을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튼튼한 큰어금니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점점 약한 치아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속도가 점점 가속도가 됩니다. 이렇게 환자분들께서 물어보시거든요. 이 하나 빠진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가 하나 빠졌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이가 하나 빠졌다는 것은 치열이 틀어지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점점 이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가 빠지기 전에 보험 치료라도 받으시라고 제가 권유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치과 치료 중에서 레진이나 인레이나 크라운 이런 치료들도 있는데, 글래스 아이오노모라고 해서 국가에서 도움이 되는 치료가 있습니다. 이런 치료 같은 경우에는 치아 우식이 있는 경우에 먼저 치료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글래스 아이오노모는 좀 재료가 약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나중에는 보철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충치가 진행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이런 치료라도 먼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말감은 요즘에는 수온 이슈 때문에 잘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치과에서는 글래스 아이오노모를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치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렸었는데, 치과에서 전용기구를 이용해서 치아 사이에 붙어있는 치석과 치태를 청소하는 것을 보고 스케일링이라고 하는데, 1년에 한 번은 보험이 되게 적용이 되거든요. 건강한 사람들도. 그런데 잇몸이 염증이 심하면은 전용기구를 이용해서 아까 제가 치은염, 치주염이 생긴다고 했었는데, 그 속에 있는 세균 주머니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을 보고 잇몸 치료라고 합니다. 이것을 받게 되면은 잇몸의 질환, 치주 질환의 진행 속도가 굉장히 늦춰지게 되는데요.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다 도움이 되는 치료입니다. 그리고 또 턱이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턱에 근육이 뭉치거나 아니면은 아래턱과 위턱 사이에 있는 턱관절,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약물 치료나 고주파 치료나 적외선 치료나 레이저 치료 모두 다 도움이 되는 치료입니다. 근데 증상이 굉장히 심해지게 되면은 스플린트라고 하는 장치를 치료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비보험 치료입니다. 근데 턱이 안 좋을 때도 보험질 치료를 여러분들께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염증이 심한 치아예요. 굉장히 이가 많이 붓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 치아를 빼지 않고 내 치아는 소중해요 라고 하고 빼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염증이 심해지면은 이 부분들이 혈관과 연결이 돼서 입안에 있는 수많은 질환들이 몸을 타고 돌게 됩니다. 그래서 치주질환이 심한 분들은 당뇨가 심해지고 심장질환이 심해지고 온몸에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염증이 심한 치아는 발치를 해줘야 됩니다. 발치 자체는 아까 얘기했듯이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입니다. 자, 그리고 관심이 많으신 게 보험 틀니와 보험 임플란트에 대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조건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임플란트는 만 65세 건강보험 가입자와 부양자에게 적용이 되게 되고요. 치아가 일부라도 남아있어야 돼요. 치아가 없는데 보험 임플란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 2개까지 PFM이라는 보철로만 가능하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전체 비용의 30% 부담하시면 됩니다. 보험 틀니는 역시 만 65세 건강보험 가입자와 부양자에게 적용이 되고요. 완전 틀니나 부분 틀니가 모두 다 보험이 됩니다. 7년마다 1회씩 상하 1회씩 적용이 되게 되고요. 역시 전체 비용 중 환자분이 30%를 부담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틀니를 할 때 제가 팁을 드리면은 이 위에 있는 틀니와 아래에 있는 틀니를 보시면은 위에 있는 틀니는 이 치아 색깔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래에 있는 틀니를 보시면은 중간에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이 특징적으로 보면은 금속이 있으면은 두께를 얇게 만들 수 있는데요. 환자분들이 되게 편하게 느끼십니다. 근데 중간에 금속이 있으면은 뭐가 문제냐고 하면은 수리가 안 돼요. 우리가 틀니를 쓰다 보면은 틀니가 헐거워져서 빠질 때가 있는데 이 금속상이라는 것은 수리가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틀니가 답답해요가 중요하신 분들은 금속상으로 제작을 하셔야 되시고요. 근데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수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라고 하면은 레진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켰고 저희도 이렇게 원래는 얼굴을 맞대고 만났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잖아요. 이게 삶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치과도 그동안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예전에는 아날로그식 이렇게 입안에 대서 볼을 떠서 하던 치료들이 요즘에는 스캔을 한다고 해요. 요즘에는 본을 뜬다는 얘기를 잘 하지 않고요. 구강 스캔을 해서 데이터를 취득을 한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사람의 입안에는 세균이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인상을 떴던 인상체에도 세균이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강 스캐너로 전송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균이 같이 전송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코로나가 디지털의 이 치료 시대를 앞당겼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도 이제 하는 많은 작업 중에 하나가 환자를 보지만은 환자의 입안을 3차원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을 하고 그래서 프린팅을 하거나 밀링 머신을 통해서 장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입안에 보철을 넣는 것이 요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제작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치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어떤 부분들을 시도를 해보냐고 하면은 이를 깎아서 씌우게 되면은 신경출을 하지 않았던 치아는 굉장히 이가 많이 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 디지털 지르코니아라고 하는 이 소재 개발을 통해 가지고 기존보다 크라운의 길이를 짧게 가져가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 치아가 많이 삭제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덜 삭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환자분들에게 끼워드렸을 때 환자분들이 덜 시리고 신경치료하는 횟수가 많이 감소가 되는 것을 보았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고 디지털 크라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저희가 임플란트를 심을 때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환자분들의 입안을 보고 먼저 잇몸을 절개를 해서 잇몸을 들춥니다. 그리고 나서 뼈를 보고 의사가 이제 임플란트를 여기에 심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뼈에다가 드릴로 구멍을 뚫고 임플란트를 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라는 것이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임플란트를 심게 되는데 내가 심은 임플란트 위치가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수술이다 보니까 컨디션이 떨어지면은 심는 위치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임플란트의 중요한 맹점인데 다들 임플란트를 잘 심는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디지털 기술이 개발이 된 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 보면은 3차원적인 구강 스캐너가 생기면서 입안의 모든 정보들을 3차원으로 구성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위의 치아와 아래 치아의 위치를 우리가 정확하게 잡고 CT로 뼈의 상태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위치를 굉장히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잇몸을 절개를 해가지고 뼈를 보아야지 임플란트를 심는데 잇몸이라는 것이 한번 벗기고 나면은 뼈가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많이 붓고 아픕니다. 그런데 이렇게 3차원적인 모델링을 하고 어디다 임플란트를 심을지 정확하게 안 다음에는 이런 내비게이션 장치를 이용해서 그 위치에다가 정확한 위치, 치아가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다가 이걸 미리 다 선정을 해놓고 구멍을 뚫고 임플란트를 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할 때 보면은 그 전에 준비는 많이 해야 되지만은 수술 시간이 짧아지죠. 의사가 보고 뼈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도 있고 뼈를 또 이제 근데 그게 다 정해놓고 임플란트를 심습니다. 최소 절개로 잇몸에 환자분들 부담이 덜해지시죠. 특히 당뇨 환자나 노인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 시간이 길어지면 되게 힘들어지시거든요. 또 어떻습니까? 정확한 위치로 침입이 되게 되면은 보철물이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씹힙니다. 음식물도 정확한 위치에 심으니까 덜 끼게 되고요. 보철물이 오래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이 환자 한 분에게 배려하는 시간들이 증가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하자고 하면은 평상시에는 여러분들께서 양치질하는 습관을 잘 가지셔야 되시고요. 중요한 것이 나의 몸을 내가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치과를 통해서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은 항상 그렇지만은 최신의 가장 최고의 의료를 위해서 도전하는 병원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향상된 의료 기술을 받으셔야지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중요한 아까 얘기했듯이 오래가는 치과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아 관리와 치료를 통해서 건강한 치아를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